안녕하세요. 한강지 부동산 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됐는데요. 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장훈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몇 군데 언론사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철거 위기인가 해서 내용을 봤더니 이제 재개발 진행하는 건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기사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오늘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흑석동에 있는 서장훈 씨 건물은 이 건물이에요. 이제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2층까지인가 이렇게 있는 건물인데 이제 흑석동에 있는 그 중앙대 병원 맞은편에 있고 이제 그 상가로 흑석동 이제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가 흑석역이에요. 여기 흑석역이고 여기 노랗게 흑석 2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데냐면 이제 재정비 촉진 구역이에요.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뭐 철거를 하고 이렇게 건물이 이제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제 현재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대로변 이제 현충로 여기 노들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흑석동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흑석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여기가 대부분 이제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건물들이라든지 뭐 2, 3층 건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상가로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나 보면은 여기 이제 방송인 서장훈 씨가 보유한 이제 100억대 건물이 철거 위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보면은 이제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 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이제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치 여기 말씀드렸죠. 2009년 3월에 조합 설립 추진위회가 설립되었는데 11년 동안 조합이 사실은 설립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합원의 그 동의가 75%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제 9월 기준으로 70%여서 아직은 조합이 설립이 안 됐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제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22일 날 이제 재개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 공모에 현재 그 신청을 하신다고 했어요.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 재개발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아까 일반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는 이제 75% 동의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6%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70%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공모에만 선정이 되면 바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진행을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이 있는 게 아까 서장훈 씨도 빌딩을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만큼 임대소득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흑석구역에 이제 한 20% 정도는 상인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그리고 또 장사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이제 동의가 율이 미약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공공 재개발 신청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다들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신청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일정 부분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임대료 보상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한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동안은 임대 소득이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보상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어떻게 나온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반대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뭐 정부랑 어떻게 협상이 돼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통 임대료 수입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되고 나면은 이제 임대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흑석동 아까 위치는 여기 흑성역에서 이제 중심에 있는 위치이고요. 여기 보면은 면적이 45,229제곱 좀 크고요. 용도는 한 제2종 일반 주거와 제2 그 다음에 그 3종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현재 용적률은 뭐 한 30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 그걸로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이제 뭐 용적률이 더 상향이 돼서 그러면 이제 수익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그 건물에 대한 이제 그분 재산에 대한 그거를 이제 감정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감정 평가를 받아서 재산 평가를 받은 부분이 뭐 이제 얼마 정도 되면은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그 다음에 아파트 두 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그 아파트 두 채, 그 다음에 상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임대 수입보다는 비교를 하면 조금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있어서 큰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로 이제 철거 위기 이런 부분으로 제목을 달아서 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를 떠나서 우선 이 구역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역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조합이 한 30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0% 이제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공공 재개발이 된다면 바로 이제 조합 설립되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고 그전에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이런 과정까지 다 해서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약 한 10년을 봤는데 지금 바로 이제 동의율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고 하면은 한 5, 6년 내에는 되지 않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공 재개발 전에는 35층에 뭐 한 5개 동 오피스 1개 동 해서 이제 지어지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흑석동의 핵심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합 추진위회 쪽에서 나온 조감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 동으로 지어지고 여기 오피스텔 동이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로 이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상가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이제 오피스텔로 그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이렇게 해서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심인데 지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주 작은 상가로 이렇게 평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프랜차이즈가 온다든지 큰 쇼핑몰이 온다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제 기반 시설이 아크로도 이제 2018년에 지어지고 입주가 돼서 한 2년 차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롯데캐슬이라든지 센트레 1차, 푸르지오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 형성이 이제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역이 이제 이번에 공공 재개발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지어진다면 이렇게 상가가 이제 중심으로 밑에 큰 규모로 된다면은 뭐 넓은 이제 상가 뭐 한 3, 40평씩 되는 부분에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뭐 쇼핑몰이 들어오고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 그 이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다
그냥 쇼핑도 하시고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소득도 더 높아지고 더 활성화되고 해서 뭐 흑석동이 조금 더 발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제일 꼭대기층은 이렇게 오픈식으로 뭐 이런 식 상가도 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막힘이 없어요. 앞에 뭐 다른 막아진 전망을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막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넓게 해서 저 멀리 여기 롯데타워까지 보여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을 수 있고 이렇게만 지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으면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이 구역 같은 경우에도 11년 동안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정부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서로 이제 조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속도도 빠르지만 특히 더 좋은 부분이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래서 뭐 500%, 뭐 600, 700까지도 되면은 그만큼 건물이 높게 지어지다 보면은 이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많아지는 부분. 그래서 사업성이 높다 보면은 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허가 부분도 간소화돼서 이제 사업이 빨리 더 진행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업 추진하는 거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도 제공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그동안 재개발 부분이 이제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대신 이제 조합원 분양에서 이제 한 50% 정도는 임대 공급으로 이제 내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용적률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더 이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제 아까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럼 서장훈 씨 이제 건물은 공공 재개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50제곱이고요. 이 건물 자체는 이제 근린생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두 개와 상가를 받는 부분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분이 그 가지고 가는 이제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재산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청산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상가와 이제 아파트를 받으면은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상가를 좀 넓은 큰 거를 한 서너 개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청산을 해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서장훈 씨 건물을 보면서 이제 이 구역에 대한 내용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 진행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제 사업이 될지 한번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